자제분들이랑 따로 연락이 되거나. 막내 아들이 엄마 아버지 차우 저까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와, 여기 또 있어. 와, 여기 공간이, 와, 대박. 여기 또 텐트까지 쓸 수 있고, 이 정도면은 한 6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월 순이익 408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700만 원을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무려 288%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서 임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지금 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뒤에 보이는 다가구 주택이 있죠? 여기가 지금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 옆에 보이시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가 굉장히 특이해요. 저도 처음에 여기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여기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제가 이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쪽에 있고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우립 아파트라고 해서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단지 내 상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부터 해서 그 다음에 먹자라든지 학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쪽부터가 저희 이제 물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도로가 있죠. 여기 지금 도로가 개인 토지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고요. 이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건물을 건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물건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우리가 취득을 했었을 때 이 도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도 같이 지분으로 경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의 지분은 송천동 1가 101-33번지입니다. 도로로 지금 현재 지목이 되어 있고 총 도로 면적이 35평인데요. 도로 지분 약 9평이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지분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다가구 주택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도로입니다. 이쪽 물건이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앞에 쪽까지 해서 35평으로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지분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맹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과 지분을 나눠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옆에 다가구 주택과 조금 붙어 있습니다. 이쪽엔 해가 잘 들죠.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바로 앞에 상가가 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나무들이 조금 많이 자랐어요. 앞에 가려지는 부분들이 단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임대를 놓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 수요만 풍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주변에 여기 좀 오면서 봤는데 한 1km 반경으로 봤었을 때 비아파트까지 포함해서 18,000세대 정도가 위치해 있거든요.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상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음식점부터 프랜차이즈, 미용실 되게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굉장히 뛰어난 게 이 물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외관에 보면 다 파손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 하기 전에 웹에 관련된 업체한테 사진을 보내주셔 가지고 보수 관련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은 전부 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주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해서 총 약 12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주차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타경 5514 사건이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01-17번지 외 1필지입니다. 외 1필지라고 한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다가구 주택의 토지 한 필지랑 그리고 여기 입구에 들어오는 도로 있었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외 1필지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현재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분, 도로까지 포함해서 130평, 건물 면적은 경매지 상으로 199.5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 987만 원인데요. 두 번 유찰돼서 5억 9,2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물건이거든요. 경매 기일은 8월 12일입니다.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장 오셔서 한번 파악하시고 입찰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6가구 65평, 3층은 6가구 65평, 4층 3가구 64.8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3년도 8월 20일로 준신축에 가까운 물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뒷면부터 보시면 크랙하거나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아까 처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내부 쪽에 하나 깨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말고는 지금 특별하게 측면에 파손이 되거나 뭐 누수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종 이렇게 뭐 좀 쓰레기들 같은 게 방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창고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 텍스들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다. 뒷부분인데요, 뒷면도 보면 특별히 뭐 문제가 되거나 그래 보이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고, 옆에 건물들이랑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차량이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됐었나 봐요. 먼지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발자국 보이세요? 이 발자국이 지금 다 고양이 발자국인 것 같아요. 방치되어 보이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낙찰을 받으시면 이거 관련해서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리수거장도 다 되어 있는데 쓰레기의 양이 지금 많지 않은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뭐 청소업체가 아마 분리수거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9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한 편이죠. 저쪽 뒤에 보이세요? 하얀색 건물, 이쪽도 지금 다가구 주택이랑 그리고 아파트가 같이 형성된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에 보면 산부인과, 치과, 어학원, 복싱도 있고 학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봤었을 때도 상권이 굉장히 좀 괜찮다. 왜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흔합니다. 동네 상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병원 종별인데요. 근데 산부인과라든지 치과 같은 경우에 사실 흔치는 않아요. 특히는 뭐 성형외과라든지 그런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 상권이 좀 활발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305호는 지금 현재 잠겨 있고 304호가 하나 잠겨 있네요. 옆에처럼 도시가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기둥마다 다 붙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203호도 현재 잠겨 있고요. 지금 403호가 지금 잠겨 있네요. 총 지금 4개 호실이 도시가스가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옆에 전기 계량기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같이 볼게요. 전기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403호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편함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공용이고, 여기 딱 보면은 403호가 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303호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 304호, 305호도 지금 많이 쌓여 있고, 306호도 많이 쌓여 있네요. 302호도 많이 쌓여 있고, 301호는 없고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곳들은 현재 지금 공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아예 문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엘리베이터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따로 관리해주는 업체는 현재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계단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월에 6만 원에서, 그리고 주 2회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다가구세 낙찰을 받으면 청소 직접 하지 마시고 11만 원 정도 주시고 청소, 복도, 그 다음에 분리수거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창고가 있고요. 일단은 타일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깨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거미줄 이런 것들은 청소가 안 된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206호네요. 5호, 201호, 202호인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또 오래돼 보이죠? 색깔 자체도 안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 거주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층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2개, 1.5룸 2개, 투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천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크게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3층도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 3층 같은 경우도 2층이랑 똑같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6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법원에서 왔다 갔는데 여기도 스티커 붙여 있죠. 공실인 것 같고요. 여기도 그대로 붙어 있고 여기도 공실. 301호는 아마 거주하시는 것 같고요. 304호도 단지에 돼서 공실. 303호는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고 302호도 공실. 지금 거의 보면 대부분 다 공실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명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또 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좋죠. 깨지도 않고. 근데 조금 촌스러운 감은 있어요. 구조가 아예 다르네. 그죠? 아까는 여기가 엄청 깊었죠.
근데 여기는 딱 봐도 주인세대잖아요. 여기서부터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밑에 있었던 그 구성들을 이 한 세대에서 지금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또 주인세대가 굉장히 잘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붙어있는 건 없는 걸로 봤었을 때 거주하고 계신 것 같고요. 402호도 거주하신 것 같고 403호는 거주 안 하신 것 같죠. 특별하게 우리 누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아요. 짐이 엄청 많네요. 저는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에 옵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들 빼달라,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옥상에 쌓아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폐기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옥상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시죠. 그러면 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신 것 같아요. 402호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럼 혹시 지금 집에 계시나요? 아, 일하고 있죠. 평일날 집에 누가 있어요? 혹시 몇 호 사시죠? 401호요. 옥상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없어요. 사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저 혼자 쓰니까 주인 세대에서만 쓸 수 있어요. 딴 데는 못 올라가고. 아, 그러면 주인 세대는 방세기 화장실 2개에다가 다락에다가 옥상까지 전체 다 쓰고 계신 네, 거예요? 다락방 크게 양쪽으로 2개 있고요. 그러면은 옥상에 방수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 있나요? 이 아래쪽에는 빛에 거뜨고 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전 소유자분 있잖아요. 그분이랑은 지금 연락 되실까요? 죽었어요. 상속된 물건이긴 한데 자제분들이랑 따로 연락이 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자제분들도 다 죽었어요. 자제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아파트라고. 네, 거기서 그 막내 아들이 엄마 아버지 형 저까지 다 죽었어요. 이렇게. 그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뭐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작년 4월달에 그 집 막내 아들이 엄마하고, 그러니까 엄마 친엄마는 아니죠. 새엄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형하고 다 죽이고 저수지에 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게 지금 경매로 뜬 거예요. 갑자기. 여기도 그러니까 저 작년 4월달에 나갔어야 되는데 주인이 그 뒤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물건이 그 다른 사람들 이제 저 친정 일개 가족이 없으니까 자기 형제자매한테 간 거예요. 그분 누나하고 동생들하고 해서 막 11명이 묶여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이 건물을 말하자면 양도를 받아도 세금 내고 뭐하고 하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경매에 던져버린 거라고. 그쵸. 또 보증금 잡이 남는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경매로.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는 전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부동산 통해가지고 가끔 한 번씩 뭐 통화를 하고 연락이 뭐 오긴 하는데 그 외에는 뭐 따로 개인적으로 뭐 전화 와서 연락이 됐고 그런 건 몰라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님 아내분이신가요? 네. 제가 그 남편분이랑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그 아내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내부를 보고 싶다고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는 어차피 돈을 못 받을 입장이라서 저희가 뭐 즉실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오, 집이 엄청 큰데요? 집이 너무 좋은데? 실례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은데? 아, 이런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도배하면 되는 거고 집이 생각보다 여기 앞에 뷰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거실이 근데 엄청 넓네요? 이게 여기에만 지금 방 3개인 거예요? 와, 근데 엄청 넓은데요? 드레스룸도 따로 있네. 화장실은 수리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데요? 안 그래도 뭐 남편분이 원래 작년에 나갔었어야 됐는데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좋네요. 세탁실 있고. 우와, 제가 사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로망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여기서 고기도 많이 구워 드셨구나. 좋다. 한번 봐주세요. 와, 여기를 이제 단독으로 다 쓰시는 거구나. 좋은데? 아,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쓴다 그러면은 좀 좋긴 하다. 근데 방수는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요거는 그 반영해서 하면 되니까 다 트여 있어가지고 좋네요. 와, 여기 또 있어. 와, 여기 공간이 와, 대박. 여기 또 텐트까지 쓸 수 있고 이 정도면은 한 6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적이 없어요. 따로 관리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관리비는 10만 원씩. 누구한테 내요? 지금요? 네. 지금은 안 내죠. 그럼 여기 보통 청소 청소는 지금 전에 상속 받으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청소를. 직접 하세요? 아니요.
아, 사람 업체를 써서? 그럼 기존에 여기 거주하셨을 때는 월세 밑에 꽉 차 있었죠, 원래? 네. 수요는 확실히 많은 것 같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3타경 5514 사건이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손총동 1가 101-17외 1필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감정가는 12억 987만원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의 49%인 5억 9,200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지금 도로까지 포함해서 13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99.5평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상속된 물건이거든요. 세부 내역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4년 9월 19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 8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7분한테 상속이 되어 있는데요. 전 소유자분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9월 26일 근저당권, 지금 농협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 수는 총 13명이고요. 임차 보증금 합계가 5억 4,900만원이지만 현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분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인수해야 될 보증금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햇빛이 장난 아니고요. 위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에는 전북대학교 전주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전북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전주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주변 900m 반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약 한 10개 정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한 1km 반경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비주거용까지 포함해서 18,00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병원부터 학원, 식당, 미용실, 그리고 학교까지 굉장히 편의시설이 풍부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총 15가구입니다. 전주에서는 사실상 좀 보기 드문 가구 수고요. 보통 8가구가 좀 많은데 가구 수가 15가구이다 보니까 수익률 또한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일은 13년도 8월달로 약 9년 정도 된 물건이고요. 2층에는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3가구, 주차 대수는 약 12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이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주인 세대가 저희가 봤는데요. 주인 세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아파트로 치면 거실 사이즈가 40평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주인 세대가 있었고요. 위에는 또 복층이 또 한 층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가구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주인 세대가 좀 구성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매도하기도 편한데요. 주인 세대가 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할 때도 굉장히 황금성이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구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룸 총 4개, 1.5룸 4개, 투룸 6개 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가 지금 1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원룸의 경우에는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200에 32만원, 09년 준공된 물건 기준이고요.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500에 46만원, 14년 준공 물건이고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13년 준공 물건으로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500에 5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인 세대를 확인을 해보니까 비슷한 매물 효과가 없어요. 복층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비슷한 물건들은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었습니다. 17년 준공된 물건이 관리비 포함해서 5천에 한 55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물건이 17년 준공된 물건보다 더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물건은 복층 구조고 평수가 더 큰 걸 감안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한 1000에 70 정도는 충분히 빼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월세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장 오셔가지고 부동산 최소 3곳에서 5곳 가셔가지고 임대 수요와 월세 가격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총 정리하면 원룸은 4개 호실, 1.5룸 4개 호실, 투룸 6개 호실, 3룸 1개 호실입니다. 원룸은 800에 128, 1.5룸은 2000에 184, 투룸 같은 경우에는 3000에 300, 3룸은 1000에 70, 총 보증금은 6800만원,
총 월세는 682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매매 효과라든지 실거래가 내역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매매 효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대지가 130평이고요. 연면적 200평, 2010년 준공입니다. 그 물건이 10억 3천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118평, 연면적은 188평, 11년 준공된 물건이 지금 9억 2천에 지금 호가에 나와 있습니다. 호가는 항상 호가일 뿐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또 실거래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실거래가도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121평, 연면적이 188평, 12년 준공이고요. 23년도 10월 달에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119평, 연면적은 191평, 11년 준공이고 22년도 2월 달에 10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크게 호가랑 실거래가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12억에서 49%까지 떨어진 반값 물건이잖아요. 5억 9천에 시작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임장을 와서 이 시기 놓치지 말고 꼭 조사하고 입찰을 하셔야겠죠. 낙찰가를 7억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감정가의 한 58% 정도 됩니다. 7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대출은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90%면 6억 3천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및 법무비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리나 명도 비용을 제외했을 때 초기 실투자금은 약 8,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세팅했었을 때 보증금이 6,8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증금 6,8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수리비, 명도비 제외한 최종 실투자금은 1,7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이자 6억 3천만 원이었죠. 5.3%로 계산을 했을 때 월 이자가 약 274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총 682만 원에서 월 이자 274만 원을 빼게 되면 순월세는 40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월 순익 408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700만 원을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무려 288%나 나옵니다. 288%입니다. 월세 408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우리가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시세보다 또 저렴하게 또 취득을 할 거잖아요. 최소 매도 차익은 1억 정도 우리가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매달 약 400만 원 정도의 순월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회수하고 총 투자금이 얼마였죠? 1,700만 원이었어요. 1,700만 원. 그럼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얼마였어요? 8,50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오면서도 차 안에서 공매로 제가 입찰을 했거든요. 1억 후반 가격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도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해도 실투자금이 3,200~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통 건물과 대지 130평 그리고 건물 200평 가까이 되는 이 통 건물을 매입을 해서 최종 실투자금이 1,700만 원이다.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소액으로도 건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8,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지방의 아파트를 사기도 사실 힘들어요. 이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나중에 보증금까지 회수한다라고 하면 1,7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288%가 나오잖아요. 이런 투자는 절대 어디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매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빨리 경매와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